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 이번 시간에는요, 기대가 되는 서울 안에 있는 유망 지역들을 조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강남 3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워낙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요. 그 밖의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강남 3구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곳이 있죠. 바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대해서 집중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왜냐?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강동구를 좀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 서울과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에 있어서 이 물류와 유통을 함에 있어서 꼭 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자, 요 라인이 이제 생길 건데요. 바로 옆에 요 라인은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 경부 고속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제 강남, 뭐 서초, 양재, 압구정, 신사, 이렇게 강남 개발과 부흥의 중심지였던 대부분의 곳이 경부 고속도로 라인을 통해서 최단 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도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경부 고속도로가 그동안 돈을 움직이는 집중된 중심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개통되는 라인이 이제 강력한 개발 유망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고덕대교 혹은 구루이대교가 될 라인이죠. 그리고 요 라인을 보시면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영향권에 있는 강동구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호선 라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강동구 라인인데, 이 라인이 모두 이제 그 영향권, 도로의 호재를 받는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육상에 대한 교통의 호재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강동구가 갖는 것이 이제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또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2024년도에 별내선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9호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 개통될 경우에는 강남에서 강동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짧아지죠. 강동구는 사실 강남과 그렇게 멀리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자차를 이용했을 때 이 구간이, 강동구 구간이 굉장히 교통체증이나 지체가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강동구에도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5호선. 직결 노선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종로나 강화문까지 20분이나 30분이면 도달하게 되는 짧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밖에 위례신사선에 대한 개통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일, 미사, 광역철도 직접적인 영향권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강동구 전반적인 지역을 조금 분석해 볼 텐데, 자, 맨 이쪽, 여기가 상일동역이고요. 이게 고동역이죠. 그래서 이쪽 라인은, 고동역에서 상일동 라인은 이제 과거에 주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던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둔천동역입니다. 그리고 둔천 오륜역이죠. 요 사이로 라인은 이제 유명하죠. 둔촌 주공아파트 12,000세대. 그래서 굉장히 큰 세대, 매머드급이 들어설 요 부지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2025년도에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명일역, 구분다리역, 길동역 요 라인이 이제 소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암사동이나 성내동 이쪽은 좀 빌라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천호동은 좀 상업지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림으로는, 지도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한강이죠. 그래서 서울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강동구가
이제 한강과도 굉장히 쭉 라인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모두 강점이 될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남과의 거리가 사실상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4차로 이동했을 때 교통에 대한 지체가 많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교통이 이제 호재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함께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곳 한 곳 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둔촌동역이고 여기가 둔촌 오류역이고요. 요 단지가 이제 12,000세대의 둔촌 주공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면 이제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부지가 비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한산중학교를 이곳에 이전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또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이 한산중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산중학교가 이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단지 안에 초등학교와 이제 한산중학교까지 품는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설령 한산중학교가 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이제 초품화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자, 12,000세대에서 파크포레온,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약 18억? 19억? 17억? 요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크포레온이 잠실 헬리오시티와 많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이 넘는 선이고, 이제 9,500세대의 대단지인데, 과연 이 파크포레온이 잠실 헬리오시티만큼 20억이 넘는 선이 되느냐,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강동구보다는 송파구가 당연히 높지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근데 또 하나 여기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요새 트렌드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신축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제 입주를 할 때 보면 파크포레온과 헬리오시티는 6년이라는 이제 갭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2025년 신축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지금 18억, 19억 선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요, 이 잠실 헬리오시티를 볼 때 잠실의 엘리트 아파트의 90%를 가져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잠실 헬리오시티의 90%를 파크포레온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많이 보죠. 그러면 향후에 요 파크포레온은 이제 20억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5억이 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변수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20억대 이상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봤습니다. 자, 요 파크포레온의 바로 위, 둔촌주공 바로 위에 인접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는데요. 요 아파트들도 둔촌주공과 인접해 있다라는, 대단지 매머드급 아파트와 인접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이 단지들도 역시 학교나 병원, 그리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요. 옆으로 가면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똑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둔촌 주공의 위쪽에 입지에 있는 이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분다리역이고요. 여기가 길동역인데요. 자, 요 강동 헤리티지는 2024년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까지는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로 앞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약 10분? 도보 10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분, 15분 사이라고 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은 좋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이제 여기가 9호선이 신설되는 라인이죠. 그래서 9호선이 완공이 될 때는요, 이 단지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신축이라는 강점, 그리고 9호선의 초역세권 단지라는 강점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향후에 좀 기대가 될 법한 그런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덕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하죠. 고래힐,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016년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고덕역이라고 지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 지도 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명덕초등학교, 명일중학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배재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명문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학군이 굉장히 좋은 그런 단지이고요. 지금 이 3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4억, 1천, 4천, 5천, 15억 뭐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거래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평 기준이고 실제로 이제 40평 같은 경우에는 약 17억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자,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붙어 있는 단지가 이제 고덕 아남 아파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가 고래힐 힐스테이트였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남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단지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리모델링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볼게요. 자, 2023년 하반기의 거래를 봤더니 이제 31평 기준으로 뭐 11억, 9억, 6억 같은 경우는 뭐 상속에 대한 사례 같고요. 그래서 뭐 9억에서 10억,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12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11억 정도 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금액, 이 리모델링을 하는 11억이라는 아남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인접해 있는 고래힐이 40평이 약 17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35평이 약 14억에서 5억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이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주변 아파트만큼의 가격이 상승하느냐를 보면서 이거의 수익 가치를, 수익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우선 통상적으로 뭐 분담금을 약 3억 정도 평균가를 낸다고 했을 때 플러스 3억이 가산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용 면적 보통 3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31평이 약 40평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0평대인 아파트가 주변에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본 아파트, 아남 아파트도 향후에 그 정도는 볼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래힐 아파트 40평대가 약 17억 혹은 18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억에서 3억을 더하고도 금액의 차이가 2, 3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아파트의 가치는 주변 시세와 따라가다 보니까 2, 3억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요. 이게 다 투자하는 사람마다 매수하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죠. 내가 만약에 좀 실거주로 안정적인 아파트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에 매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투자의 목적으로 조금 차익을 남기면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은 2, 3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혹은 뭐 자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면 그 3억이라는 금액의 부분은 결국에는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되
수익을 조금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천호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호역도 보이시는 것처럼 5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천호역은요, 고덕동이나 명일동보다는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굉장히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연접 지역으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뭐 모아타운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정비 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천호 A1-1, 1-2구역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라인에서 상권을 4개로 본다고 입구별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 상권, 이쪽 상권, 이쪽 상권, 이쪽 상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천호 로데오 상권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 위쪽은 이제 4구역부터 5구역, 6구역, 7구역 이제 그 지역들은 이제 재건축이 해지가 됐죠. 근데 해지가 됐으나 다시 또 재지정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그거에 따른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천호 6구역 같은 경우에는 80%에 달하는 노후도가 있고요. 땅값에 비해 아파트 값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뭐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행 속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천호역 주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봤던 1구역과 3구역의 진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구역은 2024년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이쪽은 이제 로데오 라인,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과거에 집장촌이 몰려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쪽은요,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최고 40층 높이까지 지어질 수 있고요. 총 가구 수가 99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2구역입니다. 2구역은 이쪽인데요. 2구역은 1구역에 비해서 세대수가 조금 작은 편이죠. 그래서 188세대. 네. 현재 이미 이제 입주가 끝났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형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유동하는 인구들이 그냥 쉽게 그 아파트 단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자, 3구역은 2026년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535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가 이제 천호역이고요. 천호역의 이쪽 라인으로 천호 A1-1구역, A1-2구역이 사실상 구분은 되어 있지만 같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계획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 단지는 또 보이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한강이죠. 그러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 단지가 세워졌을 때 향후 조망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가 또 지켜봐야 될 그 상권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천호역이고요. 여기가 암사역이죠. 우리는 지금 요 천호역 라인 주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 천호역에서 암사역으로 가는 요 라인이 이제 한강공원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모두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대규모의 건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상권이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인근에 비해서, 인근 역세권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라인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천호역 주변, 천호동이 개발들이 모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해 볼 수가 있고요. 혹 뭐 고층 호텔 혹은 한강 조망이 필요한 숙박업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건물들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권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동구는 어쨌든 그 안에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족,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동구 자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성동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성동구에 기대감을 주게 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이유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이 라인이고요. 이 뚝섬역에서 성수역 라인, 여기가 IT 벤처, 공공협력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벤처, 소셜 벤처 밸리 블록이죠. 그래서 이런 소셜 벤처 밸리 블록, 요 라인이 이제 중공업지구의 이제 복합 개발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쪽이 신성 연립 재건축 단지가 있는 위치고요. 여기는 이제 3표 레미콘 공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글로벌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쪽 IT 산업 개발 진행지구. 각각의 성동구 성수동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위치를 조금 가늠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이제 2024년도에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뚝섬역이고요. 여기는 서울숲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숲인데 서울숲을 두고 이 라인에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확대한 그림을 보면 이 라인에 여기가 이제 신성 연립 재건축 단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성수동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파트, 대표되는 아파트죠. 그래서 갤러리아 폴이나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급 아파트가 가지고 가는 주변 입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뚝섬역에서 5번에서 이 8번 라인에 이쪽에 단독 주택 부지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꼬마 빌딩을 투자하고 싶다라거나 이제 개인 투자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사실 투자하기에는 적정한 곳이 많지는 않고요. 법인 사옥으로 많이 좀 거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많이들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숲역의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을 보면, 자, 동아 아파트와 장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아 아파트나 장미 아파트 둘 다 굉장히 오래된 40년 차가 된 오래된 노후도의 아파트인데요. 동아 아파트보다는 장미 아파트가 세대는 작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미 아파트는 지금 철거 2주 중에 있고요. 자, 그 밑에 서울숲 한진타운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서울숲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30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노후도가 됐을 때, 30년 이상이 됐을 때 노후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좀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뭐 정비 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라 하더라도 워낙에 강남가의 접근성도 좋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호재들 계속해서 오를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든 일반 아파트든 괜찮다. 다 투자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최근에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인데 이쪽을 이제 서울숲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건물처럼 세개동을 세울 것처럼 이제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상업, 주거 모든 기능을 갖춘 건물, 복합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또 이쪽 라인으로도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성수동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주거나 리테일, 오피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과 계속해서 견주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지역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번에 조금 또 지켜봐야 될 지역이 도봉구 창동입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창동역이고 여긴 노원역인데, 자, 창동역은 4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또 GTX 신호선에 대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승 역세권이라는 호재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동부 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그래서 만약에 G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창동과 삼성이 약 14분대에 이제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호재를 가장 크게 갖고 갔고, 그 외에도 이 창동역 주변에 이제 국가에서 발표를 했죠.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창동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호재,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시드큐브 등 굉장히 굵직한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 개발 주변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도봉구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약 8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대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인구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동과 상계, 노원 요 라인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도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동역이고 창동역을 주변으로 재건축 단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제 확정된 것은 18단지와 19단지는 재건축 확정이 됐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재건축을 투자할 때 그 시간에 대한 게 좀 리스크가 부담된다 라거나 하면 이제 확정이 된 단지를 본다라고 하면 뭐 창동 이 19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또 괜찮겠죠. 또 살펴볼 곳이 이제 염창역과 가양역, 마곡역 요 한강변을 이루는 요 라인입니다. 일단 한강변 라인이라는 것 자체도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 이쪽은요 주거 환경 인프라가 꽤 좋은 편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아파트들이 조금 노후가 많이 된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생각보다 이런 인프라에 비해 인기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가 되어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어떤 지역들은 또 중공업 지역으로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용적률에 대한 상황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성 2차 같은 경우 재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성 2차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용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황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지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곳은 장안평역입니다. 자, 장안평역도요,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안평역이고요. 여기는 중고차 매매센터 부지, 그리고 물재생산업 이쪽 좀 있죠. 그래서 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와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 가락시장을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가락시장을
이제 현대화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 안에 발표됐던 것들인데요. 뭐 부품 상가 전문 재사용 플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가안을 만들었고요. 뭐 먹거리 문화를 집중시켜서 이쪽을 형성시키겠다 해서 상권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안평역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주거 기능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이 주변에 아파트 지역들은 당연히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답심리나 용답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쪽은 좀 청량리 쪽이죠. 그래서 이 라인인데 예전에 좀 인기가 없었던 지역인데요. 이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의 이슈와 또 여러 가지 정비구역이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계속해서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답신이나 용답동을 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장안평역 주변에 개발로 같이 호재를 얻을 수 있는 그 아파트나 이제 그 부동산들을 좀 지역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들, 향후가 기대되는 지역들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해안을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